반갑습니다. 신학과 신앙의 노승주입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걸그룹이 있죠. 리셋네입니다. 이 그룹은 최근에 사투리 한마디 때문에 정치적 공격을 받았던 그룹이죠. 거제 출신의 멤버 원희가 자연스럽게 무섭노 이 한마디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일부 진보 인사들은요, 이것을 일배식 표현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국립국어원은 뭐라고 말합니까? 뭐뭐했노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경상도 방언의 종결 어미로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 설명을 하고, 거제시가 밝혔어요. 무섭노라고 하는 말은 경남 지역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방언이고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거 옳지 않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아이돌 걸그룹들 잘 모릅니다. 리셋느라고 하는 이 걸그룹도 사실 최근 알게 됐어요. 저는 이 정치적 사건 때문에 리셋느라고 하는 걸그룹을 알게 됐는데, 이후 제 주변에 계시는 몇몇 목사님들이 리셋느라고 하는 걸그룹의 이야기가 감동적이라면서 응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그룹이길래 내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걸그룹을 응원한다? 도대체 이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고 알아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대중은 아직도 진짜를 원하고 있었구나. 리셋느는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인기 있는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중소기획사에서 출발을 했고요. 음악과 무대를 오랜 시간 준비를 했지만 대중들에게 쉽사리 알려지지 않고 있던 그룹이었어요. 일반 이 K-팝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형 기획사들이 모든 문화를 대부분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어떤 걸그룹, 중소기획사의 걸그룹 성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리셋느가 그랬습니다. 그러다 거제 출신의 멤버 그리고 그룹의 리더인 원희가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띄어쓰기도 없고 이름이 엄청 길어요. 이 채널에 등장하는 콘텐츠가 대중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해요. 일본인 멤버 미나미가 화려한 갸루 패션을 하고 거제 야호라고 외치는 짧은 장면이 온라인상에서 유행이 되고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짧은 영상을 보고 나서 안녕하세요, 원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의 영상을 하나 둘씩 관심을 갖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영상이 특히나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그 영상이 뭐냐면, 이 채널의 주인인 원희가 다른 동료, 이 일본 갸루 패션을 하고 다니는 미나미라고 하는 멤버와 함께 자기 고향인 거제를 찾아간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이 너무 극과 극이에요. 일본인 멤버는요, 화려한 갸루 패션을 하고 있었고요. 거제 출신의 원희는요, 그냥 운동복 차림에 편안한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사투리를 쓰면서 영상에 등장합니다. 왜요? 우리 집이니까. 이 영상 가운데 이 두 멤버가 낚시도 하고요, 바닷가를 걷기도 하고요, 심지어 바다에 빠지기까지 해요. 그냥 옷을 입고 있는 상태로요. 왜 그랬냐? 원희가 그러는 거예요. 거제에선 다 이렇게 한다. 이게 일상이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버스에서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동네 사람들과 가볍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영화 같다라고 하는 평가를 남겼는데,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중 대표적인 장면이 이 장면이었어요. 원희가 바닷가 앞에서 라면을 끓여 먹다가 동네 한 치킨집에 들어갑니다. 치킨집에 들어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유명한 걸그룹 멤버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뭐라고 소개하냐? 저 덕연이 딸인데요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 한마디에 치킨집 주인 동네 어른이 이 치킨 반죽에 묻은 손으로 뛰어와서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 장면은요, 무대 위에 걸그룹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어요.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그 고향의 딸, 그 지역의 딸을 반갑게 맞이해주는 듯한 장면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이 장면을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연출과 포장을 목격하는 것 같아요. 기업도 진정성을 말해요. 정치인도 진심을 말해요. 연예인도 솔직한 모습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여전히 공허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었죠. 그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리셋느의 영상도 연출되고 편집된 영상이죠. 어떻게 연출이 하나도 없었겠어요. 카메라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연출 너머에서 느껴지는 진짜가 있는가 없는가 대중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대중은 어쩌면 이런 진짜라고 하는 것에 목이 말랐던 것 같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캐릭터가 아니라 실제 성격이 보이는 걸 원했던 것 같아요. 설정으로 급조한 우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 견뎌왔던 그 관계가 영상 중간중간에 비추어서 보여지는 것, 그걸 원했던 것 같아요. 이 거제에서의 영상에는 실제 고향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 가족과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실제 사투리가 담겨 있었어요. 성장 배경이 담겨 있었어요. 멤버들이 함께 견뎌왔던 시간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리셋느라고 하는 그룹 자체에는 서사가 있었죠. 사람들은 처음부터 모든 걸 다 가진 스타보다 오랫동안 준비되었지만 발견되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이, 그 그룹이 마침내 주목받게 되는 이야기에 감동을 받습니다. 리셋느 역시 좋은 음악과 무대를 준비했지만 오랜 시간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 멤버들의 성격과 관계가 알려지자 사람들이 기존의 무대를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탄하기 시작했어요. 와,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었어? 무대도 잘하네. 왜 이 그룹을 지금까지 몰랐지?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총 정리해볼까요? 결국 리셋느라고 하는 그룹이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 뭐냐? 결국 본질은 이겁니다. 실력이에요. 거제 야호라고 하는 이 밈은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거제
리셋의 여행 영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어요. 그런데 실력이 없었으면 이 관심은 금방 식어버렸을 거예요. 바이럴은 사람들을 잠깐은 들어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본질이 없으면 사람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할 수는 없어요. 화제성은 입구를 만들었지만 실력은 그들을 팬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자, 리셋느가 갑자기 실력이 생긴 그룹입니까? 아니죠. 대중에게 발견되기 전부터 오랜 시간 준비해왔던 거죠. 오랫동안 쌓아왔던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찾아왔을 때 단순히 재밌고 유익하고 감동적인 유튜브에서 끝나지 않고 한 걸그룹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진짜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고 이들의 서사가 응원을 이끌어냈고 실력이 그 관심과 사랑을 지속시켰습니다. 저는 이게 리셋느 열풍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한국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 위기가 프로그램이 부족해서일까요? 영상이 세련되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교회 인테리어가 세련되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콘텐츠 전략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브랜딩이 안 됐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한국교회의 더 심각한 위기는 본질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에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세상의 조롱을 두려워합니다. 정치적이라는 말을 들을까봐 침묵하기를 택해요. 극우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까봐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싹싹 피해가요. 성도들이 떠날까봐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고 논란이 생길까봐 진리를 부드럽게 포장하고 있죠.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사역자가 세상의 박수를 얻기 위해서 진리를 멈추고 포기하는 그 순간 교회는 사람들의 신뢰도 못 얻을 뿐더러 존재 이유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의 진짜됨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진짜 실력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진정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기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복음의 순결함을 지키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한 진리를 사역자와 교회 공동체가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타락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거. 내가 만약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신앙을 갖게 되는 거. 사실 교회가 지금 되찾아야 될 것은 이런 교회 진짜의 신앙이에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적어도 종교다운주의적인 종교통합운동,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흐름, 포괄적 차별금지법, 낙태죄 폐지 문제, 무신론적 유물론적 공산주의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비롯한 반성경적인 사조에 있어서는 교회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교회가 분명한 입장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교단과 교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믿는 성도와 교회라면 당연하게 믿고 따라야 될 가치 아닙니까? 제가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적어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더 많은 영역을 생각하자가 아니라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가 일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이걸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는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대가 급변할수록 필요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시대에 적응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있는 진짜 교회입니다. 진짜. 정치적이라고 하는 비난 좀 들으면 뭐 어떻습니까? 진짜의 삶을 사는데. 나라가 급변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해요. 심각한 체제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자유의 문제가 흔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이라고 하는 낙인 찍힐까봐 극우 소리 무서워서 아무 소리 못하고 찍소리 못한다? 그게 진짜의 삶인 거예요? 왜 악한 법을 악한 법이라고 말을 못해요? 왜 불의를 불의라고 말 못합니까? 그거는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어서 성도들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성도들이 교회 나갈 수 있으니까, 분열을 만들 수 있으니까. 아니요, 똑바로 말씀하세요. 분열 때문 아니잖아요. 지혜로운 방법 때문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 교양을 갖추고 있는 거 중요하죠. 맞아요. 근데 교양보다 앞서는 게 뭐예요? 확고한 신앙 아닙니까? 신앙이 먼저고 다음에 더 준비해야 되는 게 교양이죠. 이 나라의 정치가 생명을 보호하고 가정을 세우고 자유와 공의를 지키도록 성경적 기준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 진짜 교회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역자의 사명 아닙니까? 교회는 시대의 눈치를 보는 기관이 아닙니다. 시대의 방향을 분별하고 잘못된 길 앞에서 경고해야 하는 진리의 파수꾼이에요.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이미지 관리가 아닙니다. 더 안전한 설교도 아니에요. 감상적인 설교도 아니고 세련된 설교도 아니에요. 세상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 정치성을 숨기는 일,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목마름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마름이 무엇이냐? 진짜를 찾고 싶은 목마름이에요. 시대의 조롱과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외치는 교회, 그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그 진리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를 향한 열망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리셋느 열풍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계기는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사람들을 머물게 하는 것은요, 본질입니다. 실력이에요. 진짜예요. 대중은 진짜를 원하고 있었어요. 성도들도 진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와 사역자들에게 세상도 발견할 수 있을 만한 진짜가 남아있느냐? 강단에는 아직도 진리가 살아있는가? 오늘날의 사역자들에게 아닌 것을 아닌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는가? 과연 우리들의 교회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문제 앞에 철저하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진짜는 더욱 빛나는 거예요. 빛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눈치 그만 보고 진짜 교회로, 교회다운 교회로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